6.25 전쟁 때 수도 서울을 사수하지 않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6.25 전쟁 때 국군이 서울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군이 원래 전쟁을 위해 조직인데 북한군을 방어하지 못했다.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 이건 사실은 군의 문제이기도 하고 군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군사 일을 잘 모릅니다. 군 지휘관을 해본 적도 없고 군사 일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해서 군사 일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런 대통령이 전쟁하는 한복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에서는 군인이 싸울 때는 대통령은 군의 전방지휘소 뒤쪽으로 가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한강 남쪽에 군의 전방지휘소가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원보다 더 뒤쪽에 가야 되죠. 당시에 임시 수도를 대전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방송에는 수원이다 이랬는데 수원은 군의 전방지휘소가 있었고 대전이 임시 수도였죠. 그래서 대통령이 대전 임시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대통령은 신변 경호를 위해서 밤에 서울역에서 대전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 신변 경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건 당연히 대통령을 노립니다.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제거,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 파괴, 이게 북한군의 주된 노림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신변 경호 차원에서 밤에 이렇게 이동한 거죠. 정부는 수도를 옮기면서 국회에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이런 전황이 이렇다. 지금 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옮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따라가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뭐 설마 공산주의자가 같은 민족인데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 서울에 남았죠. 그 사람들 전부 납북됐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이라든지 또는 뭐 일반 어떤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대통령이 도망갔다, 대통령이 피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적절한 표현 아닙니다. 임시 수도를 옮긴 거죠. 원래 서울이 수도인데 북한군의 공격으로 함락당할 위기에서 임시 수도를 대전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수도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조선시대에는 파천했다, 이렇게 합니다. 임진왜란 때 국왕선조가 피난 갔다. 일반 백성들은 피난 가지만은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파천 가서도 행궁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원래 서울에 있었지만은 파천하면서도 왕궁이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행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잡히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왕이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궁을 옮겨가면서라도 지구전을 벌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잡히면 안 되니까 수도를 옮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투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사수했어야 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서울을 사수할 그런 여건이 되면은 사수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소련은 수도 모스크바를 사수했습니다. 근데 그 모스크바를 사수하고 또 페테르부르크를 사수했지만은 그 대가가 아주 큽니다. 그 독일군이 오기 전에 이미 큰 진지도 파고 큰 장애물도 설치하고 전부 다 시민들이 한 겁니다. 그런 작업 없이 사수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사수하는 게 어렵죠. 3일 만에 서울이 적의 점령되기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수하겠습니까? 국군도 다 뚫리고 또 서울 외곽에 방어진지도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뭘 믿고 사수하겠습니까? 무기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게 다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이범석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시민을 한강 아래로 내보내고 군인들만 남아가지고 북한군과 싸우자, 시가전을 해서 결판 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소련군은 그런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를 사수했지만은 우리 수도 서울에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서 죽으면 누가 속 시원해 할까요? 적이 좋아하죠. 서울에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를 내주고 군보다 더 뒤에 가야 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워커 미 육군 중장, 미 8군 사령부를 대구에 뒀습니다. 대구에 있으니까 전방사령부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통령은 더 뒤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부산의 임시 수도가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전황이 궁금하니까 나도 대구에 있겠다 이래가 대구에 잠시 있었습니다. 사실 워커 중장이 굉장히 꺼려했죠. 대통령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군 지휘하는데 대통령이 있으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거기 포탄도 날라오고 하는데 대통령의 어떤 위해 상황이 발생되면은 본인 입장도 있고 하니까 여긴 위험하니까 더 밑에 가서 있어라. 원래 그게 맞습니다. 다만 6.25 때 아쉬웠던 점은 서울 시민에게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줬다는 거죠. 나중에 1.4.5태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좀 반성해가지고 서울 시민에게 충분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 때는 사실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안 했죠. 서울 시민들이 원래는 피난 갔어야 되는데 못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에게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납북되기도 하고 그런 불행이 있었죠. 아마도 그 시민들에게 어떤 사전 방송이나 안내 방송 또는 뭐 피난 방송 이런 걸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짐작하건대는 일단 도로에는 군인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당시에는 유일한 교통로가 도로입니다. 철로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려면은 군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중장비 대포라든지 트럭 이런 것들이 이동하려면 도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고려됐을 거고 또 만약에 안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서울 시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북한군의 공격이 있으면 피해가 있을 우려도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가 행정을 잘 못했습니다. 이 안내를 제대로 했어야죠. 행정 조직 다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청이 있고 또 밑에 요즘 말하면 구청도 있고 또 동사무소도 있었죠. 요즘 주민센터지만은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관할 구역이 있고 주민들이 있는데 안내를 적절히 했다라면은 좋았을 거고 또 군의 어떤 도로 확보가 중요하다면은 피난민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라면은 또 만들어줬더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통제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한강 교량과 철교를 폭파할 때 그 세도하는 사람들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강 교량에 오는 거를 막으려고 해도 너무 많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폭발을 해버린 게 그 한강 교량 폭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벌도 되고 그랬는데 당황하더라도 정부와 서울시가 행정을 똑바로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통제를 했어야죠. 그게 다 실패하면서 무고한 생명들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시민들을 내모는 결과를 빚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